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엔 기분 좋은 소식으로 24년 2분기 배당금이 약 24% 상승하며 투자자들을 기쁘게 한 SCHD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감히 성장주의 해라고 불려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나스닥이 치고 나간 반면 우량 배당주로 구성된 다우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주주들을 애타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가 차익이 아닌 배당 성장을 바라보고 투자한다고 해도 경쟁 상대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급 배당 성장을 보여주면서 SCHD 주주라면 작게라도 환호성을 질렀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투자자로서 기쁨의 시간을 끝내고 나니 문득 SCHD의 2분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ETF 자체의 주가나 배당금 추이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포함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공부는 상대적으로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효자로서 배당금을 끌어올렸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했을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SCHD는 분기 배당 ETF이고 2분기에 이렇게 배당금이 성장했다는 것은 ETF가 담고 있는 개별 종목들로 보면 24%의 상승보다 더 높은 배당 성장이 이루어진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ETF 내 1% 이상의 비중을 가진 24개의 기업을 엑셀로 정리해봤습니다. SCHD는 대부분 분기 배당 종목을 담고 있었고 제가 초점을 맞춘 건 2분기 배당금에 관여된 24년 4월, 5월, 6월 배당금 내역으로 주가 변동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의 표를 보시면 2분기 10% 이상의 배당 성장을 보인 효자 종목은 총 4곳으로 EOS, UBS, 페이책, 허쉬이고 7% 이상의 배당 성장을 보여준 세 종목 쉐브론, 펩시, 홈디포를 추가하여 총 7종목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10% 이상의 성장을 이룬 종목이 적어 보였기에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배당 기록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1년에 한 번 배당금 인상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아직 인상하는 분기에 도착하지 않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다음 3분기와 4분기 중 배당금 인상이 기대되는 기업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분기는 알트리아, 원오크, 허쉬, 4분기는 로키드 마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버라이즌이 체크됐습니다. 즉 SCHD는 3분기와 4분기에 배당금 추가 인상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허쉬는 32%의 상승률인데 아직 배당금을 안 올렸다고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답변을 하자면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인상하던 추세에서 최근 1년은 반기마다 배당금을 인상했고 그것도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은 1년에 한 번인데 허쉬는 1년에 2번씩 올리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번 3분기의 배당금을 다시금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조금 낮춰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룬 것만으로도 효자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허쉬와 UBS는 저의 관심을 끌었기에 뒤에서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배당금의 이야기로 돌아와 배당금 인상 여부까지 고려했을 때 유독 못하고 있는 종목도 확인해보면 UPS, 시스코 시스템, 화이자, 블랙록 4개의 기업이 두드러지는데 배당금 인상률이 3% 이하면서 주가도 연초 대비 하락한 종목들로 제한하면 그 중에서도 UPS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까지 SCHD의 구성 종목 중 배당금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과 부진한 기업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SCHD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기업들을 확인해보면 연초 대비 하락한 종목은 총 7개로 시스코, UPS, BMY, 화이자, 블랙록, UBS, 허쉬이고 금리가 높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도 UPS와 BMY의 두 자릿수 하락은 아쉽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는 허쉬, UBS, 못하고 있는 UPS, 브리스톨 마이어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최근 실적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허쉬입니다. 허쉬의 2000년 이후의 배당금 인상 기록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24년도 역시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요소로 지구에 이상기후가 찾아오면서 코코아 가격이 22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꽤 높은 가격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가격 전달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음에도 성장이 높다는 건 아직까지 허쉬의 가격 결정력이 가격 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올라간 EPS와 31%의 영업이익률이 시야에 들어오고 주가는 연초 대비 오히려 하락한 시점이기에 매력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레딧을 봐도 허쉬와 구글을 비교하는 글이 있을 정도로 가치주로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억나는 글은 허쉬가 구글에게 모든 지표가 밀리지만 100년 뒤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허쉬가 더 높을 것이다. 전 여기에 반박할 스토리도 옹호할 스토리도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SCHD의 주주로서 앞으로도 허쉬가 잘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UBS입니다. 허쉬에 비하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합병한 회사가 UBS로 은행업과 자산관리,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기업으로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 수익이 23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서 23년 대비 24년의 분기 실적의 총 수익을 비교해봐도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건 UBS가 크레딧 스위스 합병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부르고 현재까지만 보면 UBS는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라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제 아픈 부분을 보겠습니다. UPS입니다. 국제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회사에서 발표한 전망을 보면 거래량과 매출 성장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틀어서 보면 1분기 발표 시점에 거래량과 매출이 둔화되었다는 것인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총 운영 비용은 감소했으나 수익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36% 감소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송업체에게 비용은 거래가 줄어든다고 비행기 횟수를 줄일 수 없기에 사실상 고정비와 같아 매출 변동에 더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를 보면 13% 감소로 영업이익 36%보다 적게 감소한 걸 보면 배송업 역시 사이클 산업에 속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로 국제 경기가 살아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군이기에 지금은 못하더라도 때가 왔을 때 잘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배당 이력의 역사를 보면 잠재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기업이고 올해는 2021년과 같이 잠시 쉬어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내년엔 지금의 허쉬와 UBS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입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흔히 빅파마라 부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기업과 다른 형태의 숫자를 보여주기에 참고하기가 어려워 기업과 관련된 미국의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4년 내 많은 특허가 만료된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약을 위한 투자와 합병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만 성과에 대한 부분이 미지수이고 2019년 이후 장기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정리한 기사의 문구를 인용하면 BMY의 24년도 상반기는 매출 성장과 사업 관련 규제의 개선, 그리고 긴축 운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망과 운용으로 다가오는 7월 26일의 실적 발표를 보면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지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가 좋지 못하다면 추가 하락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한번 방향을 돌리면 급격하게 움직이기에 숫자가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면 반등도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24년도 상반기 SCHD에 큰 영향을 준 기업 4곳을 살펴봤고 올해 리밸런싱 시기에 논란이 많았던 것이 기억나 편입 편출로 이슈화되었던 종목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편출된 3M, 브로드컴, 머크, 편입된 허쉬, 브리스톨 마이어. 편입된 허쉬와 브리스톨 마이어 숫자를 보면 리밸런싱 후 배당금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지만 머크와 브로드컴이 아쉽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마무리로 개인적으로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SCHD는 달콤한 배당의 결실을 맺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믿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포모를 막을 수 있는 SCHD QQQ 조합을 선호합니다. 나스닥이 날아가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나스닥이 빠지면 단단한 SCHD를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위한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